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2022 지방자치행정론 제11장 교육자치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교육자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교육은 대체적으로 공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교육도 학원 다니는 거는 사적인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관여하는 측면이 있어요. 공교육, 사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거는 공교육에 관련된 자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자치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자치니까요. 교육 분야의 자치라는 거죠. 우리가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는 행정자치,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정부에 담당을 하는데 교육자치는 교육부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일을 하고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교육감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자치하고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자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헌법 31조 조항에 보면 여기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의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4번 내용 보면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 자치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 자치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이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일본의 자치제도, 교육자치제도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육자치를 위한 행정부는 교육감, 지방교육의원, 교육의원을 따로 뽑았는데 지금은 지방의회에서 대신하기 때문에 교육위원은 따로 뽑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 이 별도의 기관이 교육감이 되겠으면 대전시 같으면은 솔동호 교육감이 지금 3기째, 10, 그러니까 4년씩이니까 4, 3, 12, 그러면 12년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요거에 관련 내용은 법률로 따로 정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법률이 뭐냐면 지방교육자치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의 정한, 그러니까 이 지방교육자치법을 따라서 한다는 거죠. 여기 정하지 않은 거는 어디예요? 지방자치법을 따라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치라고 하는 거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설계하여 실행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돼서 교육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교육부 장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할게. 이런 식으로 너희는 보충적으로 우리를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 독립해서 살면서도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하는가? 부모님, 제가 알아서 살 테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게요. 이렇게 하는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돼서 지방자치단체, 이거는 광역자치단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 자치를 실시하고 거기에서는 이제 자치 조직권, 즉 선거를 통해서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을 뽑고 자치 행정권, 교육감이 그 지역 광역자치단체, 대전시면 대전시의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재정도 교육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조달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물론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처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치 입법권의 문제는 옛날에는 2014년 이전에는 교육자치를 위한 별도의 의회 및 의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2014년 이후로 이게 없어졌고 그냥
시도의 지방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관련된 별도의 의회가 아니고 지방의회 내의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죠. 거기서 담당을 한다. 다만 제주도만 교육위원 제도를 존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법권은 당연히 행정자치에서도 안 되니까 교육자치에서도 안 된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면 이 지방교육을 전체 통괄 해서 통치하는 교육감, 대전시 교육감, 충청남도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이런 교육감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교육감은 지방, 지방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고 이것도 3년, 3회 연속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후보자 자격은 2014년이 계기가 됐는데 그때부터 교육 경력이라든가 교육 행정 경력을 다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일정한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만 피선거권, 응? 그러니까 입후보자 자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피선거권자 모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투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우리나라 특별시 하나, 특별자치시, 6광역시, 1특별자치도 8도 해가지고 17개의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교육감 투표가 이루어진다. 그럼 교육감은 어떤 지위와 권한을 지니느냐? 시,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대전시장이 있듯이 여기는 대전시장에 맞먹는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일도 하고 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에서 그렇죠?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예산안, 결산안, 교육규칙 이런 다양한 그리고 교육공무원들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일은 지방자치 교육감 소속을 일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육감이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기관도 필요하고 공무원도 필요하고 이러죠.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하급 교육행정기관 이렇게 분류하는데 보조기관은 부교육감, 교육감이 있으면 교육감을 도와주는 부교육감이 있어서 800만 명 이상인 지역, 즉 이거는 서울시하고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부교육감이 2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속 교육기관이 있어요. 도서관, 정보센터, 교육정보연구원, 평생학습관 이런 것들은 소속 교육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급 그 밑에서 실제 일을 집행하려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뭐 교육청에서 교육장학관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시, 군, 구청 관할에 교육지원청을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행정구역 단위로 하되 요거 이제 대전도 2개를 합쳐서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동부교육지원청 여기는 중구, 동구, 대덕구를 합쳐서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고 저 서쪽은 서부교육지원청 그래 서구하고 유성구가 크잖아요. 그 2개를 합쳐서 서부교육지원청 이것이 교육감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전시의 교육감 밑에 행정조직을 보면 시교육청은 3국 2담당관 13과로 돼 있고 교육지원청 서부 동부 2개 있고 직속기관이 9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밑에 보조기관인 부교육감이 있고 이 안에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있고 교육지원청은 동부 교육지원청, 서부 교육지원청이 있고 직속기관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교육권만 돼도 1년에 2조 5천억이란 돈을 다루고 이 교육공무원들도 뒤에 나오겠지만 상당 부분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교육행정, 직렬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교직원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원으로 대전시에 14,600명이 있고 교육 전문직으로 213명, 일반직으로 2,138명, 교육 공무직으로 5,000명. 이렇게 해서 2만 2천 명의 직원을
다스리는 것이 교육감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학교 수는 공립학교 360개, 사립학교 한 200개, 합쳐서 556개가 있다. 학생 수는 여기에 18만 명이 있고, 교원 수는, 여기 아까는 교원 수는 14,000명 정도가 대전시에 있다. 이 관련된 집행 업무를 다 누가 해요? 대전시 교육감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감 되는 것도 굉장히 힘이 세요. 돈으로 따지면 1년에 얼마를 쓴다고 그랬어요? 대전시 교육감은 2조 5천억 원을 쓰게 돼 있어요. 그 수입은 수입과 지출을 봐야 돼요.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제일 많은 거는 2조 원 정도가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통해서 들어와요. 나머지는 여기 뭐 자치단체 이전 수입 여기 한 4천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체 수입은 조금밖에 안 돼. 세출 어디다 돈을 쓰느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인건비. 공무원과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제일 거의 반을 쓰고 그 다음에 유초등교육에 어, 유초등교육에 또 47%, 나머지는 평생교육이라든가 교육일반 예비비에 그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초등 이게 왜 교육감이 다루는 거는 대학은 다루지 않아요. 대학 재정은 완전히 별도로 국가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다루는 거죠. 여기에 또 어린이집은 또 빠졌어요. 어린이집은 어디서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쳐서 다 교육부로 보내자는 의견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아직까지 어린이집은 유보 통합이라고 하는데 유치원 쪽과 통합이 안 된 그러한 분리된 상황으로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인데, 교육부에서, 물론 모든 돈은 국세청을 통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돈 중에서 20% 정도를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서 20.1% 예를 돼요. 그 정도를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공식에 따라서 내려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일 크고 그래서 요 2번 항에 나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게 제일 큰 항목이고 나머지는 교육을 하면서도 수업료도 받고 수수료도 받고 이러잖아요. 등록금 수입 이런 건데 아주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교육 체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을 위해서는 국가 세금으로 대부분의 돈을 쓰는 것이고 일부 등록금 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입 이런 것들은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거는 지방자치단체, 대전시 같으면 대전시장이 교육 관련된 것들 돈 쓰라고 한 1년에 4천억 정도를 또 교육감한테 이전을 해줘요. 요 제목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렇게 부릅니다. 요것이 두 번째로 크고 나머지 요거 이렇게. 그 다음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뭐 유치원생을 위해서는 이런 돈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교육경비는 요걸로 들어오고 교육비 특별회계는 뭐 특별회계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 이런 내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얼마냐 이렇게 따져보면 2022년 예산 기준으로 전체 2조 5천억 원 정도 교육감이 쓰는 거예요. 그중에 2조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대전시로부터 1년에 한 4,400억 정도가 대전시장이 대전시 교육감에게 이전해주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체 수입은 아주 미약하고 그 정도 84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벌어서 하는 교육 자치라기보다는 의무교육 체계를 통해서 전국에 어, 좀 비슷한 교육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공교육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돈은 마련하고
실제 자치하는 거는 스스로 지역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체계다. 여러분들 집으로 따지면 아버지가 자식이 다섯 있으면 국가가 니네들 교육에 필요한 돈은 내가 다 대줄 테니까 그 대신 결정은 니네들이 스스로 해.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자치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입 예산을 한번 더 살펴보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으로 나눠요. 보통교부금이라고 하는 거는 각 광역자치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학생 수, 선생님 수 해가지고 교육 수요가 있고 그 교육 수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공식이 있어요. 공식에 따라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부 장관이 공식에 따라서 내려보내주는 돈은 보통 교부금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태풍이 나거나 해서 학교에 건물이 무너지고 이랬을 때 좀 특별하게 도와줘야 될 돈이 있잖아요. 이거는 교육부 장관이 그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과 상의하고 지방교육감과 상의해서 내려보내줄 수 있는 돈이 특별교부금이에요. 요것이 한 300억 정도 매년 편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증액교부금은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내려보내는 돈이 증액교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감도 교육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꼬리표가 달라요. 니네들 예를 들면 식당 짓는 학교 식당 짓는데 어? 돈이 부족하지 우리가 보태줄게. 니네들 학교 식당 짓는데 10억 원 들어? 그중에 반은 우리가 대줄 때 반은 니네가 돼.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는 돈은 뭐라고 그랬어요?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누가 줘요?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하는 돈이죠. 이것이 한 248억 원, 250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라고 하는 게 옛날에 그 어린이집 사태가 나가지고 그 돈 문제를 누가 부담하느냐 해서 싸움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매년 이렇게 내려보내는 돈이 있어요. 이걸로 받는 대전시 교육감이 받는 돈이 한 1,080억 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보통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그리고 내국세 총액의 20.79% 하고 그거의 97%니까 요 안에 3%는 특별교부금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세 이것들 포함해서 보통교부금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그 돈이 2조 5천억의 돈이 어디서 오는가 또 어디에 쓰이는가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것 이외에 이 위에서 살펴본 그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특별 보조금 이거 위에도 이런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전 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4천억 원 정도가 그 대전시장이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교육감에게. 이게 이런 항목으로 이것도 다 이제 구체적으로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정 이전 수입이에요. 대전시장 같으면 이 돈도 다 자기가 쓰고 싶죠. 그런데 법적으로 대전시가 걷어들인 돈이지만 이 돈은 교육감한테 이전해 줘야 돼. 관련 법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요 한 4,400억 원 정도를 이전해 준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학교에 돌아가는 것들 보세요. 뭐 1,000원이니까 여기가 100만, 1,000만억, 84억밖에 안 돼요.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주로 교육활동, 어? 여러분들이 돈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수업료뿐만 아니라 행정 수입, 사용료,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증명서 떼러 가면 수입인지 붙이고 그래요. 그런 것들 벌어들이는 자체 수입으로 조금 받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 2조 5천억 중에 84억 원은 해발의 피밖에 안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어디다 쓰느냐? 그러니까 큰 분류로 따지면 대부분의 돈은 유아 및 초등교육.
쪽에 많이 쓰는 거죠. 중등교육까지. 이게 뭐냐, 의무교육이니까 이걸 다 묶어서 하는 게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분류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5천억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맨 밑에 나와 있는 인건비. 인건비로 1조 한 2,500억 쓰잖아요. 인건비를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활동비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1조 2천억 정도 쓴다.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학교가 어디에 돈을 쓸까? 급식에도 많이 들어가고, 교육 복지에도 들어가고, 재정 지원 관리에도 들어가고, 시설 여건 관리 이런 쪽에 1조 2천억 정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어, 2조 5천억을 어디다 쓰는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요 이야기하는 우리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학교마다 또 그 지역에 사는 분들 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러한 학교들이 있어요. 고등학교든 뭐 중학교든 그렇게 그런 건 많지 않지만 그런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그쪽에 들어가는 돈이 한 58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디에 쓰느냐에 대해서 기능별 분류라고 하고요. 이거는 기능별 세출 예산 분류고 이쪽은 성질별 또는 품목별 예산 분류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별 그러면은 인건비, 비목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비, 인건비, 물건비, 뭐 생활용품비, 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비목별 또는 성질별, 품목별 분류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에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인건비 세분류로 따지면 이게 한 거의 1조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건비는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이런 거 다 합친 거를 물건비라고 그래요. 여기에 또 한 천억 원이 들어가죠. 968억 원이니까 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전 지출 이전 지출로 민간 이전 그러니까 그 대전시 교육감이 일을 할 때도 이 일을 그러니까 민간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 사회복지에도 그러한 다양한 기관들이 있듯이 교육기관들에게 좀 이것도 같이 해주자. 우리 거버넌스 하듯이 좀 민간 교육 관련된 시민단체에게도 보내고 이렇게 민간 이전이라고 하고 또 자치단체 등에 이전하는 이런들도 있으면 이건 많지 않지만 그래서 민간 이전, 자치단체 활동 이전 그리고 자본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써버리고 없어지는 건 경상 지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용돈 쓸 때 밥 먹었어. 그럼 그 돈 사라졌잖아요. 이런 거는 경상 지출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내가 어? 그 오래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스테플러 하나를 사더라도 스테플러는 계속 1년 동안 쓸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남아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특히 건물이라든가 시설 이런 쪽에 투자하는 거는 자본 지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건설, 유형자산 이런 무형자산 이런 쪽에 투자하는 거는 토지를 매입한다는 이건 자본 지출로 분류해서 여기에 한 3천억 원 정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시간이 그러니까 지방 재정 전반을 다루는 그런 전문적인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지방자치 측면에서 교육자치의 돈이 어디서 오며 어디에 쓰이는가 이런 것들은 대략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교육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인건비 이런 것들은 뭐 결국 기계적으로 나가는 돈이니까 교육감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우리 이 지역 대전시의 교육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 결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치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요 위에 나오는 이러한 어떤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운영비를 통해서 그 실제 아,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교육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11장은 여러분들한테 자치 그러면은 행정자치만 있는 줄 아는데 교육자치도 우리에게는 있고 대전시 같으면은 대전시장이 쓰는 돈이 1조 원, 6조 원에서 7조 원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의 거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2조 5천억 원은 대전시 교육감이 쓴다. 그리고 대전시 교육감이 그것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육 자치가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행정자치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자치도 돌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한 시간을 이쪽에 할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나머지 궁금한 내용은 저하고 질의응답 수업하는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교육 자체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업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